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 김지영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의 신기술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낸 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그때는 인생의 목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물론 제가 다니는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시대이다 보니 그런 기업에서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곳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 수십 명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수없이 있고 그 결과 이 안에서 치열한 경쟁과 함께 다 같이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입사 10년 차가 된 저 역시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이렇게 일에 몰두하며 지내다 보니 친구도 가족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방에 살던 제가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15년 동안 공부하며 취업하고 열심히 달려온 덕분인지 이제 그 노력을 인정받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후배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공부와 일만 하며 지내는 덕에 서울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본가에는 잘 가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한번 다녀오면 다음날 근무할 때 지장을 받다 보니 점점 안 가게 되더군요. 대신 부모님과 전화는 자주 하는 편이죠. 제가 그 귀하다는 무남동녀 외동딸이거든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결혼 3년 만에 저를 낳으셨어요. 당시에는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으면 늦은 출산이었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던 시대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난임 부부셨던 거죠. 결혼 후 각고의 노력 끝에 저를 아는 부모님은 오로지 저 하나만 보며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살가운 분은 아니셨지만 언제나 제 의견을 존중하셨고 엄마는 대부분의 엄마들처럼 걱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집은 따뜻하게 하고 사는지, 오늘은 늦지 않게 퇴근을 하는지 항상 제 걱정을 하시곤 하죠. 그렇다 보니 정신없는 시간에 걸려오는 엄마의 전화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날도 퇴근길에 보니 엄마가 부재중 전화를 남겨놓으셨더군요. 시간을 보니 회의 중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며칠 동안 부모님과 제대로 통화를 못한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오랜만이네. 요즘 계속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 미안해요. 별일 없지? 지영아, 요즘 네 아버지가 좀 이상해. 잔소리도 많아지고 물건도 어디 뒀는지 자주 깜빡하고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서운해한다.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엄마는 걱정하는 말투로 반년 정도 전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아지신 것 같다며 아버지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이거 혹시 치매 아니니? 아버지는 아직 60대이신데 엄마의 저런 생각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사실 조금 호들갑을 떠시는 편이기도 해요.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을 가지고 크게 지레짐작하고 걱정하고 여기저기 말을 키우시곤 하죠. 옛날에 아버지가 술을 좀 과하게 드시고 간염의 진단을 받았을 때도 간암으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었죠. 회사에 연차까지 내가며 집으로 달려갔지만 결국엔 너무 별것 아니었어요. 오히려 갑작스런 저의 방문에 아버지께서 놀란 모습이셨고 바쁜 저를 오라고 했다며 엄마를 나무라기까지 하셨죠. 일하느라 바쁜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말이죠. 이것이 평소에 우리 집 패턴입니다. 그랬기에 저는 엄마의 말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침착하게 엄마를 달랬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직 60대로 젊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도 갱년기가 온다고 하니까
같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다니고 하세요. 그럼 훨씬 좋아진대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볼게. 나 지금 막 퇴근했어요. 밥 먹고 일 좀 더 해야 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항상 엄마의 전화를 받아 이런저런 걱정과 푸념을 들어주다 보면 한두 시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저 역시 하루 중에 가장 지쳐있을 시간이어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했기에 엄마의 전화를 끊고 식사를 한 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엄마가 아버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고 전화해서요. 엄마의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좀 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역시나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으신 목소리로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 네 엄마는 진짜 툭하면 그냥 너한테 쪼르르 전화를 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러냐. 아무 일 없어. 신경 쓸 것 없다. 그거보다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떠니? 잘하고 있어요. 신제품 개발 때문에 요즘 계속 바빠서 연말이나 명절이나 되어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알았다. 여긴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지영아, 고맙다. 끊는다. 통화를 마칠 때 아버지의 말씀에 조금 위화감을 느꼈습니다만 아버지 본인에게 별일 없음을 확인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또 회사와 집을 오가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고 이후 엄마의 걱정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한테 또 조급하게 굴었다고 꾸중을 들으셨겠죠.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어도 바쁜 일은 끝나지 않으므로 신정 연휴는 포기하고 정신없이 일에만 매진한 끝에 결국 구정 연휴엔 본가에 갈 수 있었죠. 허나 그나마도 3일뿐이라 집에는 설 전날 내려가서 하루만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출근 후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본가에 다녀와서 하루는 혼자 쉬어줘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 만에 본가를 찾게 되었네요. 바쁜 시간 속에 살다가 돌아온 고향은 마치 시간이 멈춰있는 듯 했죠. 집에 들어서니 엄마가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딸, 오랜만에 얼굴 보네. 어서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춥지? 근데 하루밖에 못 있는다고? 내일 점심 먹고 바로 올라가야 해요. 집도 좀 정리해야 하고 나도 하루는 푹 쉬고 출근해야죠. 보자마자 서운해하는 엄마의 얼굴을 외면한 채 거실로 들어서니 아버지가 베란다 쪽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서며 인사를 하자 그제야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셨죠. 오느라 애썼다, 지영아. 그래, 요즘은 좀 어떠니? 매일 똑같죠 뭐. 늘 바쁘고 정신없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해서 요즘 눈코 뜰 새가 없어요. 그렇구나.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그리곤 아버지는 읽고 계시던 신문을 마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 아버지의 따뜻한 속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말수는 적은 편이시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당신 딸을 믿고 묵묵하게 응원해 주시던 분이죠. 제가 원하는 학과가 있는 서울 소재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다 했을 때도 엄마는 20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혼자 살게 하는 것과 당시 집안 경제 사정에 대해 한참을 고민하셨지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죠. 지영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주저할 것 없어. 돈 걱정은 하지 마. 아빠가 어떻게든 네 뒷바라지는 해줄 거다. 비록 말수는 적으시지만 항상 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오니 기분이 좋더군요. 부모님 집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부모님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제 방으로 들어와 짐을 푼 뒤 옷을 갈아입은 저는 주방에 앉아 엄마와 명절 음식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정말이지 이곳은 매년 올 때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치. 여기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그렇게 엄마와 전을 부치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차례 준비를 안 하시더군요. 차례 안 지내? 이제 힘들어서 안 하기로 했어. 이따가 산소나 다녀오려고. 차례도 안 지내는데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한 거야? 그래도 명절에 명절 음식은 있어야지. 너도 좀 싸주고 우리도 먹고.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차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차례를 안 지내겠다고 하셨더니 변하긴 변하셨네. 물론 제가 생각한 변화는 좋은 방향이었죠. 언젠가부터 엄마가 차례 준비하시는 걸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 손을 안 거칠 수 없다 보니 50대 후반이 되면서는 명절을 보내고 나면 알아눕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 소용없는 짓이라며 명절을 간소하게 지내자고 제안했지만 아버지도 엄마도 제 의견을 쉽사리 받아들이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퍽이나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엄마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말을 보탰다가 두 분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부모님과 떡국에 갈비, 잡채, 그리고 각종 전까지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후 엄마가 바리바리 챙겨주시는 음식을 잔뜩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계속된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활했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를 무사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가 제법 좋았어요. 다들 우리 TF의 성과를 칭찬했고 그 결과 저는 다음 프로젝트에서 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입사 동기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첫 팀장을 맡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 성과에 따라 제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팀원들과의 소통이나 분위기에도 신경을 썼고 혹시라도 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독려했죠.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인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요? 한참 야근 중인 시기였기에 퇴근 후 전화를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 업무 중에 그냥 받았죠. 솔직히 대충 말하고 끊을 생각이었어요. 지영아, 아버지 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주말에 시간 나면 집에 좀 오렴. 우선 전화로 말하면 안 돼? 나 당분간 주말에도 계속 출근해야 하는데. 많이 바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알았어. 주말에 시간 빼볼게요. 엄마는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 할 뿐 전화로는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본가에 내려가는 날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주말에 잠시 3, 4시간 정도만 시간을 빼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었지만 본가에 다녀오려면 하루를 온전히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 그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곧 내려가겠다던 생각은 점점 늦어졌고 결국 엄마의 전화를 받은 지 2달이 지난 후에야 본가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기 전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는 별 말 없이 내일 보자고만 하셨죠. 다음날 오전 집에 도착한 저는 거실로 들어서며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저 왔어요. 엄마!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신문을 읽던 소파 대신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가 놓여져 있었고 그 위에는 두 눈을 뜬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허둥거리며 어쩌지 못하는 저에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지영아, 네 아버지 이제 이렇게 됐다. 작년 초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 그때 이미 꽤나 진행이 된 상태였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내 앞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마치 딴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도 없어서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 진단을 받았으면 바로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이때까지 말을 안 한 이유가 뭐야, 진짜? 엄마를 향한 원망과 왠지 모를 서러움,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섞여 나오는 질타에 엄마는 울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하지만 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부탁? 엄마가 지금까지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께 전화했던 그날 밤 저와의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엄마에게 몇 달 전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하셨고 이후 몇 달이 지나면 완전히 정신을 놓을 수도 있다며 엄마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내 상태를 지영이한테는 비밀로 하자. 지영이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소한 것에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까지 지영이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 나 때문에 아이의 발목을 잡는 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 엄마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절대 그럴 순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엄마에게 빌다시피 부탁을 하셨다네요. 당신한테는 어려운 부탁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줘 여보. 지금 지영이가 나한테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힘들게 이룬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거야. 내 몸이 아프고 힘들게 되는 건 기정사실화가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지영이 앞날을 힘들게 할 순 없잖아. 엄마는 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저에게 아버지의 병을 숨기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올해 설날만 해도 정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전화할 때도 아버지 괜찮으셨다고요. 제가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부정하듯 말하자 엄마는 저에게 뭔가를 건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늘 가지고 다니시던 작은 수첩이었죠. 엄마에게 받아들은 그 수첩을 펼쳐 그곳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영이에게 전화가 오면 1.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떠냐? 2. 여긴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지영아 고맙다 하고 끊는다. 주의사항. 다른 질문은 하지 않는다. 지영이가 집에 오면 1. 지영이가 들어오면 요즘 어떠냐 하고 물어본다. 주의사항.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2. 지영이가 있을 때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다. 주의사항.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지영이가 나에게 따로 말을 걸지 않도록 지영 엄마가 지영이에게 계속 말을 시켜줄 것. 아버지의 수첩에는 요 근래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적혀 있더군요. 아버지는 저에게 할 말과
제 앞에서 할 행동을 정해놓으셨던 거였어요. 설 전날 제가 왔을 때 아버지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저와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수첩에 포스트잇을 몇 장씩이나 붙여가며 연습하셨던 거죠. 저는 엉엉 울며 페이지를 넘겼고 다음 장에서 발견한 작은 메모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내 사랑스러운 딸아, 언제까지나 너를 잊고 싶지 않구나. 지영이 네가 내 딸이라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런 널 잊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사랑한다. 소중한 내 딸아. 다른 모든 걸 다 잊어도 지영이가 아빠 딸이라는 것은 잊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보마.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통닭 한 마리를 사오면 언제나 다리 하나는 저에게, 다른 하나는 엄마에게 주셨죠. 학창시절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항상 제 편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엄마에게 문제집 값을 받아 다른 곳에 썼을 때도 아버지는 저를 혼내는 대신 넉넉하게 용돈을 주지 못하는 것에 속상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셨죠. 평생 부모가 자식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제 행동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제 의견을 우선적으로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에 저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신은 이렇게 되어 가시면서도 저만 걱정하셨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한 아버지의 다정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보다 저의 자립과 성공을 더 걱정하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죠. 그날 밤 엄마와 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마친 뒤 몇 달 휴직을 하고 아버지 곁으로 내려왔어요. 혹시라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을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싶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덕분에 이제 저 회사에서도 잘 자리 잡았어요. 유능한 팀장이라서 잠깐 아버지 옆에 있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안심시켜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제 이름을 부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 있는 상냥하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2020년 대한민국 치매 환자 수는 80만 명,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라고 하더군요. 끝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시겠죠.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고이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이제 제가 보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나도 언제까지 아빠를 잊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빠여서 고마워요. 이제 내가 아빠를 지켜줄게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요. 사랑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